네, 제9절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와 광역 행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라 함은 여기서 중앙정부, 지방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방정부 상호 간의 관계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 간 관계도 상호 협력과 관계도 있고 갈등과 분쟁 조정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 다각적인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린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목차를 왜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대 지도 감독이라고 했냐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그 다음에 광역정부, 그 다음에 기초정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초 입장에서는 광역의 지도 감독이 되고요. 광역 입장에서는 이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위 계층의 지도 감독을 받는 거죠. 기초는 광역, 광역은 중앙정부. 이런 상위 계층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 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고요. 다른 하나는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무이행 명령, 다시 말해서 일이 없는 부작위에 대한 통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이걸 먼저 살펴보고 다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 자,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주무부 장관이 통제한다고, 이 주무부, 왜 주무부 장관이냐면요. 자, 이 지방의회가 어떤 의결을 하는데 그 의결의 내용이 예컨대 환경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이 환경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 주무부 장관은 누굽니까? 환경부 장관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반한 내용이. 그 내용과 관련된 게 주무부 장관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를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의회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요. 단체장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첫째, 지방의회가 뭔가가 잘못했을 때 중앙정부는 불안하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그죠? 위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이거를 법령 위반이라고 합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 공익을 부당하다. 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죄송합니다. DDORI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약간 슬랭으로 그럴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경우에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 장치가 방금 얘기한 이 1번에 있는 위법 부당한 지방의 의결에 대한 통제입니다. 지방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고민을 해봅시다. 요 광역지방정부가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 위법 부당한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의결사항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장이 아닌 위에서의 통제를 얘기합니다. 위에서는 광역에 대해서는 이 주무부 장관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시키냐면 주무부 장관 직접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끼어들 수는 없죠. 주무부 장관이 장을 시킵니다. 장에게 제의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제의 요구는 장이 여기에 이제 제의 요구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해서 의원이 참석하고 3분의 2가 득표를 하게 되면 확정돼요. 이 확정되어 버리면 자, 이렇게 확정되었을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대법원에 가야 돼요. 대법원에. 여기에 있는 법원에 가야 돼요. 근데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 그랬는데 법에 갈 때는 법령에 위반돼야지 가지 부당해서는 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확정되었을 때는 대법원에 갈 수 있는데 이때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만 간다. 누가 가느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거나 장이 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소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법령 위반된 거를 법령에 위반된 거를 놔둘 수는 없겠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의를 요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장이 이거를 제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의를 요구했을 때 지방의회가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을 시켜버리면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죠? 지방의 단체장은 이 확정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부당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부당한 경우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만약에 지방자치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아요. 이게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그죠? 이 광역자치단체 장이 제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초인 경우는 이쪽이에요. 자, 다시 이게 기초다. 기초의회에서 법령 위반되거나 부당한 결정을 했다면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의 요구를 시키고 다시 제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또 과반수에 곱하기 3분의 2로 결정을 하면 여기서 직접 대법원에 법령에 위반되는 거 소를 제기하거나 여기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여기서 이렇게 소를 제기하게 시키거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방의회가 뭔가 잘못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있는 위법 부당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 이 책을 계속 봅시다. 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의결사항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다시 한번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의 요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이 확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의견 사항이 법령에 위반돼야 돼요.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그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지방의 의결이 또 법령에 위반돼야 돼요.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재결된 사항이 법령이 위반되면서 지방자치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는 지방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셨다. 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과 6번입니다. 자, 5번과 5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이고요. 6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불이행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본 것은 우리가 요 지방의회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보는 거는 요 지방자치단체 이 장이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와 다르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잘못된 행동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는 뭔가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처분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뭐 단계를 발표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장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는 법적 용어로 부작위라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네. 자, 적극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부작위에 대해서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5번째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요 처분에 대한 통제이고 6번째에 있는 게 부작위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이걸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시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무부 장관이 그리고 시군무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자, 주무부 장관이 그 처분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처분만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거는 다음 밑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처분을 명예했던 단체장이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직접 이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어요. 정지할 수 있고, 자,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배웠듯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무들이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는 그냥 자치사무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이지만 이 위임사무는 사실 본래적으로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무란 말이죠. 내가 사례를 든 건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사무예요. 나에게 자율성이 있는 게 좀 단체 위임이고 자율성이 전혀 없는 게 기관 위임이고 그죠? 자치사무는 이건 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다 이렇게 정지처분을 내리는 건 좋은데 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건데 하지만 자치사무도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집안에 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법령이 위반되는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자치장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 취소 정지를 했는데 지방자치장이 이 자치사무는 내 건데 억울하다. 그러면 지방자치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는데 어떤 적극적인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무부 장관이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그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거 완전한 큰 개입이에요. 엄청난 개입이에요. 개입하는데 하지만 그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 원래 자신의 위임 사무인 단체위임과 기관위임 사무는 이 두 개 중에 다 통제할 수 있겠지만 자치사무는 본래적으로 예거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에 한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제5번입니다.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명하고 또 취소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한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에 한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취소 또는 정지되어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처분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부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 야, 그 처분 취소해, 정지해. 말 안 들으면은 직접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시키고 그다음에 말이 안 들으면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작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작위는 첫째, 아까 말했듯이 이 사무에는 뭐가 있어요?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가 있다 그랬죠? 위임 사무는 다시 기관 위임 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 사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작위가 만약에 이 자치단체 장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이 부작위에 대한 문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니까 간섭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임사무예요. 내가 시킨 일이에요. 위임사무. 이 위임사무를 잘 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부작위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논의하는 내용들은 다 위임사무이다. 자, 지방자치단체 주무부 장관은 지방자치장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작위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행명령을 합니다. 너 그거 해. 이거를 직무이행명령이라고 그래요. 너 그거 해. 내가 시킨 거 너 왜 안 해? 돈까지 줬잖아. 너 왜 안 해? 직무이행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안 하면 가만히 있나요? 그래도 안 하면 실제로 이 장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대집행이라고 해요. 대신 일을 해버린다는 거죠. 대신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여기 주민이 있다. 주민에게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안 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주민을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대집행.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런 대집행을 할 때는요. 누구 돈으로 하느냐. 본인 돈 하지 않고 이 돈으로 해요. 자치단체 돈으로 해요. 당연하겠죠. 이거 우리 돈 니네들 또는 자기 돈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다툴 수 없느냐 지방자치장은 또다시 대법원 여기서 기분 나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대집행 이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이 대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살짝 정리하면 저 위에서 봤던 거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잘못된 처분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봤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직무이행명령을 시키는 부분을 봤습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이행명령. 위에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명령의 취소 정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한 통제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 사무나 시도 위임 사무를 명백히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때 이를 직무이행명령이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대집행이 되니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2번, 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이나 상급 2번입니다.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하는 자치법의 금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령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상급 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또는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자치사무의 감사. 자치사무는 원래 감사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하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뭐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법령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되는 자치사무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7번 자치조직 및 인사권입니다. 당연히 자치조직과 인사권을 가집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소속 직원들의 직급이 과도하게 상향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대통령. 여기에서 부단체장의 직급, 실국과 등 조직 설계와 공무원 직급 기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이 있다. 지방자치론 시간에 배우고요. 그 재정에 대한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에서 봤듯이.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입니다. 이런 걸 광역행정의 방식이라고 그러죠. 지방자치단체 나눠져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게 광역행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의 방식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주관식 시험 문제는 참 자주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 뭐 지방자치 상호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줘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라고 하면 뭐죠? 사무의 위탁, 대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위임은요? 이 위임은 이 상하 관계가 있는 게 위임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건 상하 관계겠죠. 위탁은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아주 중요합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로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또 지방자치 조합이 지방채의 발행이 가능하다. 하나다.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특정한 사무의 공동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특정한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거다. 어떤 거냐? 자, 수도권 매립지 운영자, 수도권에 다양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매립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매립하는 것들을 같이 했고요. 지금 지리산권 관광, 지리산 주변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 지자체들이 다 연계를 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등의 협의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4대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4대 협의체. 알아두세요. 4대 협의체는 뭘까요? 시도지사 협의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군 자치구의 의장협의회. 우리나라는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듯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정부 간 갈등과 분쟁의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분쟁 조정, 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조정협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소송, 그 다음에 대법원에 제소도 가능합니다. 처분이나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아까 우리 대법원에서 소송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분쟁심판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 지방이 붙었죠. 여기 중앙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있고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 시도 안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이들끼리 싸우거나 또는 자치구에 다시 말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분쟁이 있으면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분쟁 판결이 있다.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